안녕하십니까. 천엄사의 노동과 정치 99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4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00번 방송까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 됩니다. 제가 바로 앞에 98번 방송에서 이념 학습 제3강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우파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할 때 좌파는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는 가치다. 그리고 우파는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좌파라고 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건 당연히 좌파적 가치죠. 그런데 민족주의, 공화주의 이것도 좌파적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파적 가치는 개인을 최우선시한 가치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해야 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야 된다. 이것이 다 좌파적 가치라고 하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우파적 가치가 개인을 너무 내세우면은 지나치게 이기주의적인 관점에 서지 않느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는 우파적 가치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지만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번영과 연결될 수 있느냐, 그 연결되는 매개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파적 가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뭔가 어떤 구속받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포함되죠. 그런데 자유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경계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경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말이라는 게 곧 뭔가 약속이지 않습니까? 말의 진실이 서로 간의 말의 진실이 전제되는 사회, 이것이 지켜져야 각 개개인의 자유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그러한 말이 믿을 수 있는 사회, 즉 다시 말해서 진실이 전제되어야 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이 곧 자유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도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영한 성경 원문을 보면은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ruth라는 거는 우리가 진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통상 진실로 얘기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다시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곧 제가 말씀드리는 진실이 전제되어야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말과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말씀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거의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라고 표현할 때는 보다 더 좀 높은 어떤 참된 이치,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런 것이 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실이죠.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팩트. 팩트의 어떤 집합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의 팩트가 하나의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사실이 모여서 또 하나 큰 덩어리의 진실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실 중에는 개개인에게 어떤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진실도 있을 것이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진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역사적 진실이다, 이렇게 이름 지으려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정말 자유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가장 첫 출발이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자,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런 역사적 진실로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반성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근대사에 대한 프레임, 그들 씌운 잘못된 프레임 중에서 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잘못된 프레임이 저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역사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서 그런 프레임을, 잘못된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저희를,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는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진실이 자유로 가기 위한 길이고, 그것이 개인을 사회와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매개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그러한 어떤 생각과 아주 일치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백모 박성희 저술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백모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개인을 발견한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백모는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 뿌리를 종교계에서 찾고 있습니다만 백모는 글쎄요, 그런 관점보다 어쨌든 개인을 발견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기적이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개인이 이런 공동체, 세상과 어떤 연결되는 매개고리는 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과 세상과의 어떤 팽팽한 긴장, 자아와 세상 사이의 천년의 긴장을 이렇게 만나는 것, 그것을 꿋꿋이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그것을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 자세를 가진 것을 백모 박성희는 정신적 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개개인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우주 전체로 보면 참으로 약소한 미천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런 개인의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과 만나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정신적 어떤 귀족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백모 박성희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만든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책이죠. 자유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우파가 읽어야 할 기본서 25권을 요약한 책이죠. 이 제목을 자유와 진실 이렇게 정했고요. 부제로서 진실이라는 함선을 타고 자유사회로 항해하는 활동가의 지침서라는 제목을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진실을 발견한 자는 어떤 그런 취지의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25권을 요약한 것 중에서 가장 추천할 한 권의 책을 들으라 하면은 저는 여기서 나오는 김재익 평전이라는 책을 들고 싶습니다. 김재익 평전. 김재익이라는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경제 수석으로 발탁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김재익이라는 인물이 불과 그 전두환 정권에서 경제 수석으로 일한 연도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한 3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꾼 인물이 김재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지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렸다 이것이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위대한 어떤 그 경제를 제대로 편 인물인 건 맞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시장 경제를 추구한 그 당시는 아니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펼쳤던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주도형 계획 경제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 70년대 말기로 가면서 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 경제로 전환하려고 했던 인물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김재익도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국가 주도형 계획 경제라는 기조를 이렇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집권하고 김재익을 발탁해서 김재익에게 어떤 경제에 대한 전권을 거의 줬죠.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별명까지 부여하면서 그 당시 막강한 정치적 실세였던 삼허씨까지도 다 물리치고 김재익의 그 경제 논리를 지지했던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북한과 한국과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거의 비슷하게 된 때가 박정희 중간 한 1970년대 중반까지가 거의 비슷하게 됐고 70년대 말에 가서 북한보다도 우리 개인별 국민소득이 2배 내지 3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는 뭐 40배 50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꼬를 튼 인물이 누구냐? 김재익이었습니다. 국가 주도형 계획 경제를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로 이렇게 물꼬를 바꾼 인물이 김재익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이 전두환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진실, 이것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25권 중에서 무슨 한 권을 들려면 저는 김재익 평전을 들고 싶습니다. 김재익 평전을 보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반성해보자는 것입니다. 좌파들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인데요. 그것을 우파도 아무런 반성 없이 그대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말고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점은 그것이죠. 우파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의 번영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진실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에서 진실을 쉽게 생각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정치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좀 가벼운 거짓말 할 수 있지 않느냐?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런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거짓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도 박근혜 개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걸 떠나서 완전히 좌파들의 하는 거짓들, 좌파들 뿐만이 아니었죠. 그 당시 조중동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했습니까? 거기에 올라탄 거짓 정치인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월 총선도 그런 그 박근혜 탄핵을 바라보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으로 이걸 몰고 갔어야 됐다라고 제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앞으로의 어떤 그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모든 선거에서 우파는 항상 진실을 매개로 좌파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